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가장 적은 주입니다.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 주입니다. 와이오밍주가. 자, 와이오밍주가 이걸 켰습니다. 거의 카메라. 예. 와이오밍주는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인데요. 와이오밍주는 면적은 한반도보다 더 넓은 면적이 와이오밍주입니다. 그 다음에 콜로라도, 여기도 콜로라도도 협곡이 많은데요. 콜로라도는 콜로가 영어로 칼라, 라도는 빨간색의 합성어입니다. 어원이 그렇습니다. 콜로는 영어 칼라, 라도는 레드. 그러니까 빨간 색깔의 대지, 땅 색깔이 빨간색이다. 이제 여기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년 황토색 그러한 땅이듯이 콜로라도도 붉은색의 땅, 대지다. 이런 의미의 콜로라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콜로라도 강이라고 있는데요. 주변의 주들은 흐르는데 정작 콜로라도 주에는 콜로라도 강이 통과하진 않습니다. 그게 재밌습니다. 다른 주들을 통과하지 콜로라도 강이 콜로라도 주를 통과하진 않습니다. 뉴멕시코 주는 뭘로 유명하냐면 1945년 7월 16일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한 지역이 뉴멕시코주입니다. 자,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이른바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가 6년 동안의 그 연구 성과가 결실을 맺은 날이 1945년 7월 16일인데요.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뉴멕시코주입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주는 미국의 알래스카를 빼고 이 미국의 본토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주 텍사스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테일러시에서 반도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주는 인디언어로 붉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란 뜻입니다. 즉 인디언들이 약간 피부색이 붉은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붉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인디언어로 오클라호마입니다. 그 다음에 캔자스는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이리 와서 아까 미시시피 말씀 테네시주는 저걸로 유명합니다. 컨츄리 음악으로 유명한 것이 테네시주고요. 켄터키주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출생지가 켄터키주입니다. 켄터키주. 그 다음에 일리노이주는 아까 시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가 고향이기도 하죠. 2016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경쟁했던 민주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그분이 일리노이주 출신인데요. 그분이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그 당시 후보가 전체 득표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보다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버려 가지고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가지고 패배했던 케이스가 총 5번 있습니다. 5번 있습니다. 5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00년에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가 상대방인 엘 고어를 이겼을 때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총 득표수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렇듯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일리노이주 출신의 힐러리 클린턴보다 총 득표수는 적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가지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일리노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배정된 숫자가 많습니다. 일리노이주하고 여기 펜실베니아주 두 군데가 21명씩 배정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주. 인디애나주는 인디애나폴리스라고 자동차 경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자동차 경주 유명한 인디애나폴리스가 있는 주가 인디애나주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리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는 이제 그랜드 캐년 있죠. 엄청난 대협곡이 있는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 그 다음에 유타주는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당시 유타주의 수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2002년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타주는 몰몬교의 그 성지죠. 자, 유타주의 주의 수도인 솔트레이크 시티는 몰몬교 그 신자들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경건하고 엄숙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유타주의 주도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옷을 입는 것도 검은색, 하얀색, 회색, 셋 중에 하나가 대부분입니다. 블랙, 화이트, 그레이 세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입는 게 대부분이고 뭐 유흥업소도 없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몰몬교 신자들의 성지가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2002년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다호는 이제 세계 최고 품질의 감자를 생산하는 곳이 아이다호입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주는 아까 수도 워싱턴 DC하고 전혀 다르죠. 수도 워싱턴 DC는 50개 주와는 별개의 특구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럼비아 특구이고요. 여기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는 50개 주 중에 하나인데요. 캐나다 밴쿠버와 접해 있는 워싱턴주, 여기는 미국의 50개 주 깃발 중에 유일하게 사람 초상화가 그려진 깃발이 바로 워싱턴주의 깃발입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기리는 주답게 깃발의 녹색 바탕에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주의 수도는 올림피아입니다. 올림피아. 왜 올림피아냐? 그 근처에 올림푸스 산과 비슷한 그리스 아테네 올림푸스 산과 비슷한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는 도시라 해서 올림피아. 그게 워싱턴주의 주도입니다. 주도.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유명한 도시는 시애틀이죠. 시애틀. 1971년에 세계 최고의 커피 브랜드로 성장한 스타벅스가 1971년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출범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오리건주는 뭘로 유명하냐면, 자, 우리 세계 최고의 스포츠가 나이키인데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을 니케라고 영어식으로 나이키라고 발음하는데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탄생한 지역이 바로 오리건입니다. 1957년에 오리건 대학교의 운동 코치와 선수가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든 게 나이키인데요. 처음에는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미국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계속 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리복이라는 브랜드가 더 앞서갔는데요. 나이키가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새로운 그 광고 카피를 내세웠죠. Just do it. 망설이지 말고 당장 실행해라. Just do it. 그 다음에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 등을 이제 그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엄청나게 급부상해서 이제는 나이키가 리복을 눌렀고 세계 최고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게 1957년에 오리건 대학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2018년 9월에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갔고 2019년 2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갔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는 미국의 이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 휘트니 산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휘트니 산 해발 4,317m인데요. 미국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 알래스카의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봉, 요즘은 데날리봉이라고 하는데요. 데날리봉이 북미 최고봉 해발 6,194m가 있긴 합니다. 알래스카의 북아메리카 최고봉 맥킨리봉 해발 6,194m가 있는데요. 그 캐나다 너머로 있는 땅이 알래스카고
여기에 본토에만 있는 그 주들만 따진다면 이 본토에서 가장 높은 산이 해발 4,317m 휘트니 산이 바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1971년에 출범했는데요. 반면에 커피빈이 있죠. 커피빈은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출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바다주는 뭘로 유명할까요? 바로 라스베이거스가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네바다주에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가 미국의 마지막 50번째 주입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같은 1959년에 미국의 이제 주가 됐는데요. 알래스카 주는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 또 하와이는 1959년에 미국의 50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연도인 1959년에 주로 됐는데요. 그런데 49번째 주가 알래스카 주, 하와이는 50번째 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3대 그 햄버거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이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란 햄버거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그것도 이제 즐겨 먹었다기보다는 매장에 가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인앤아웃 햄버거는 재료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시키면 햄버거 고기 패티 있지 않습니까? 패티도 절대 냉동은 쓰지 않고 냉장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감자튀김도 감자튀김 요리 주문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감자를 썰기 시작하고 바로 튀겨서 줍니다. 보통은 썰어 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썰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튀겨서 주는데, 여기는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감자를 썰기 시작해서 감자를 튀겨서 준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그 햄버거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는 6개 주에서만 그 판매를 합니다. 자, 6개 주. 어디냐면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앤아웃 햄버거가 여기 오리건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 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이 6개 주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6개 주에 걸쳐서 매장이 한 3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40개 정도가 여기 제가 2019년 2월에 갔었던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한 40개 정도 매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 주의 매장이 한 300여 개 되는데요. 그 6개 주에만 그 매장을 설치한 이유가 뭘까요? 재료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려면 배송거리가 짧아야 되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송하는 배송거리가 짧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서부 지역의 6개 주에서만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쭉 어지간한 건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현재 1시간 40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밤 11시 50분부터 오늘 7월 25일 화요일 새벽 1시 30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4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100분 쇼를 했습니다. 100분 동안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강 국가 미국, 제가 앞으로 한 달 정도, 오늘이 7월 25일이 됐으니까 딱 한 달 후입니다. 딱 한 달 후. 현재 시각이 2023년 7월 25일 화요일 새벽 1시 41분인데요.
정확하게 한 달 후인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의 순서가 뉴욕, 워싱턴 DC,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주의 수도인 헤이스버그, 그 다음에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로 가서 토론토, 킹스턴,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의 뉴햄프셔 주의 수도인 콩코드,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주의 중심 도시인 보스턴, 그 다음에 다시 뉴욕으로 와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7박 10일 동안 내 식구가 가족 여행을 가기 위해서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미국에 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학습을 하고 가야 많은 것을 더 볼 수 있고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미국에 관하여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각 주 50개 주의 그 특징들에 관하여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입니다.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요.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촬영했던 미국의 지도를 배경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노트북에 미국의 지도 50개 주가 표시되어 있는 이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